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늘 말하던 미국에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 혹은 이민을 가게 되면 백인 교회를 꼭 다녀봐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백인들의 가정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백인들은 성경을 받아들인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지금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결국에는 유럽에 살던 백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럽의 역사라는 게 결국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 왔던 예수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남기고 간 사실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이자 신의 아들이죠. 그분이 남기고 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유럽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말하는 게 무슨 의미였나, 예수님이 말한 것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였나, 그거를 알기 위한 여정이 유럽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끝을 막 따라가면서 이들이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아간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는 사실 이제 성경적 가치관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수.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컬처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도 성경적 가치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거나 동성애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가정의 모습은 보수에서 좀 이렇게 전통적인 가정의 성경적 가정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가정에서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인 교회를 꼭 다녀봐야 돼요. 자, 미국의 기본적인 가정은 작은 사회를 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 자체도 작은 정부를 추구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죠.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회생활할 때 사회에 얽매이지 않아요. 즉 사회생활 같은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가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도 유교랑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예요. 아빠 중심적인 사회인데 이게 유교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자, 일단 아빠와 엄마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존재는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성경도 가부장제지만 이 아빠가 유교에서 말하는 그 아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빠가 결국에 엄마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보호해주고 엄마가 또 아이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모두 아이를 보호해주는 이런 구조예요. 유교랑은 다른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 아빠의 역할은 아내와 아이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가부장이라는 거에 가부장의 의미가 성경적 가부장은 아빠가 아내와 아이를 섬기는, 아내와 아이를 보호해주는 그 역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세면서 가장 가족을 동시에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아빠인 거예요. 그럼 아빠는 굉장히 힘들겠죠. 아빠는 가정을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면서도 또 가정을 가장 섬기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빠예요. 그럼 아빠는 힘들겠죠. 아빠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정에서는 아빠가 하나님께 제일 많이 의지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자라고 커서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성경적 가정관이에요. 물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미국에서 그 보수적인 가정, 성경의 가치를 보수하려고 하는 보수적 가정을 말한 겁니다. 진보적 가정은 이렇게 안 살아요. 뭐 미국도 뭐 아시다시피 진보적인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결혼 안 하고 뭐 프리섹스주의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동성애 가정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보적 가정이라고 하죠. 진보적 형태의 가정. 지금 성경적인 전통적인 그 보수적인 그런 미국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유교 가정은 큰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족보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 직장에 더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유교도 가부장제죠. 근데 이 가부장제는 아빠는 사회를 위해 1차적으로 희생하고 엄마는 아빠를 위해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 또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엄마들이 한이 많아요. 자기가 없고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아이를 위해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는 뭔가를 위해 늘 희생하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커서 결혼을 안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죠, 한국이. 그리고 이 아이는 이런 희생하는 늘 부모들을 보면서 공산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자꾸 좌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아이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이 희생당하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에 살던 습관대로 미국 와서도 한인타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미니어처 유교 사회를 만들어 놓고 한국인들끼리 또 막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미국 내국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사회를 만들었는지를 배우는 게 미국 유학에서 꼭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제 주변에 한인들 보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다 박사고 교수인데 자녀가 다 망가져요. 왜냐면 유교적 스타일로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똑똑하니까 막 대기업 가고 교수하고 막 그러는데 자녀가 다 망가져 있어요. 자녀들이 다 마약하고 뭐 완전 망가져 있어요.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한인 2세들이 그 사탄 숭배하다가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희생제를 하는 그런 사탄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인신공양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한국 한인 사회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제가 왜 그들이 그런 거에 빠졌는지 오늘 하루 종일 연구했거든요. 왜 저렇게 되는가? 제가 많이 봤던 그 한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미국까지 와서도 큰 사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한인타운이라는 타운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의 가정보다 그 한인 사회라는 커뮤니티를 아버지가 그거 가족보다 거기에 더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고 헌신하니까 결국 아빠는 한인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또 아빠와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이런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면 아이는 공산당이 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희생해야겠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탄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 숭배의 리추얼인 인신공양을 하다가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이 유교의 비진리를 좀 깨야 돼요. 한인들이. 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꼭 사시면서 이 아름다운 가정,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가정이 무엇인지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꼭 그 아름다운 가정의 롤 모델을 정하시고 무엇이 자녀를 희생시키지 않는가,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빠는 엄마를 보호해주고 엄마는 아이를 보호해주고 이런 구조로 가야 돼요. 이런 가부장제로 가야 돼요. 그럼 아빠는 누가 보호해주냐?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이런 성경적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유교는 거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인구수 감소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과 미디어로 계속 그 인공지능이 그 어떤 미디어로 주는 메시지로 사람을 계속 좌편향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국 특유의 유교적 가정에서 가장 약자를 희생시키고 아버지는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 희생하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가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정은 굉장히 악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가정은.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인데 맨날 한국에서 TV만 키면은 이 조선시대의 모습이 멋지다고 막 사극에 나오잖아요. 멋지지 않습니다. 유교의 선비는 절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있어도 쿨하게 갓 쓰고 도포 쓰고 이렇게 글을 읽고 있는 선비가 멋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유교식 가정 문화가 꼭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국에 유학 오시면 꼭 미국의 백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미국인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결국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즉 작은 사회를 추구하고 가정 중심적인 문화, 이게 미국의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도 이제 이 전통적인 가정 문화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예전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게, 이 미국의 이 성경적 가정 이 롤모델이 미국도 좀 파괴되고 있어요. 진보적 가정 문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쇠퇴하고는 있긴 한데 한국인들이 여전히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저 뉴스를 보면서 미국 뉴스를 봤는데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네요.